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수 서바이벌의 최은정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사흘 만에 하락하면서 1653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일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부진한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지수 하락을 유도했지만 외국인들이 현물과 선물 시장에서 동시에 순매수를 해주면서 지수의 낙폭은 제한적이었습니다. 21선은 지켜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국내에서는 기업들이 잇따라 이제 실적 호전 소식을 전했지만 지수는 크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오늘 고수 서바이벌에서는 시장에 대한 분석을 자세히 해보고요. 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 상담까지 해드리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하이리치에서 리서치 센터장을 맡고 계신 솔로몬님 오늘도 자리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고수 서바이벌은 여러분들의 관심으로 만들어집니다. 방송 보시다가 솔로몬님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은 의견을 보내실 수가 있는데요. 문자나 전화 그리고 게시판을 통해서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샵에 5588, 샵 5588로 문자를 주시거나 1599-7770번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하이리치 사이트의 게시판에도 종목 상담 신청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고수의 이슈를 이어갈게요. 네, 고수의 이슈를 이어갑니다. 솔로몬님, 네. 시장이 참 지지부진합니다. 네, 21선은 지켜줬지만 네. 지수가 크게 오르지도 또 빠진다면 많이 하락하지도 않는 이런 장세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데요. 네.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시장 분석 좀 해주세요. 네. 어제 이제 제가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오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했다라는 데 이제 의미를 둘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전일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20일 이동평균선은 하향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5일선하고 21선이 골든크로스가 나는 이 부분들을 두고 혹자는 뭐 좋은 신호다, 골든크로스이기 때문에 좋은 신호다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지만은 이것은 반드시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20일 이동평균선이 하향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발생하는 단기 이평선 5일선과의 골든크로스는 경우에 따라서 오히려 매도의 신호로 작용하는 그런 경우가 더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차트에서는 빨간색 선이 21선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21선이 하향되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시점에서 발생하는 골든크로스에서는 비중을 줄이는 그리고 다시 재매수 시점을 잡아가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신호이기 때문에 이런 그 골든크로스가 일반적인 골든크로스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가성 골든크로스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가짜 골든크로스에 속지 마시고 지금 너무 큰 기대를 가지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조금 더 뭐 20일 이동평균선이 옆으로 횡보하다가 다시 좀 힘을 응축하는 모습이 나오고 나서 좀 더 좋은 신호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지금은 조금 기간 조정이 더 필요하다 하는 그런 신호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했지만 매수 시점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오늘 업종별로도 차별화된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하락하면서 또 조정을 받았는데요. 반면에 자동차 관련 업종은 상승했습니다. 환율의 상승이 도움을 줬던 걸까요? 오늘은 어떤 특징주들이 있었습니까? 네. 오늘 뭐 시장 전체적으로 상당히 혼란스러웠었죠. 네. 내부적으로 조금 살펴보더라도 환율 문제, 그리고 또 여러 기업들, 중요한 기업들 실적 발표를 했어요. 뭐 LG전자라든지 GS건설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했었고, 또 테마주까지 움직였습니다. 오늘 테마주라고 한다면은 뭐 신종플루 관련한 테마주들도 여전히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었었고, 또 중간에 베트남 고속철도 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또 철도 테마 관련주들이 또 며칠 쉬다가 움직이기도 했고요. 또 이제 내일 모레 중국의 차스닥 시장이 이제 오픈이 되죠. 네. 그것 때문에 또 차스닥 관련 종목들이 또 하나의 테마로 움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환율 관련 종목들 또 실적 관련 종목들 거기에다가 테마주들까지 뭐 아주 정신없었던 하루였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많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시장에 구심점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시장이 방향성을 찾아가기는 어려웠던 그런 모습이었다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LG전자와 GS건설 그리고 삼성엔지니어링 등 굵직한 기업들이 시장치의 예상치를 부합하는 그보다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많이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미국에서도요, 주택 관련 지표가 나쁘게 나타나면서 지수는 하락했었는데요. 네. 실적 장세를 기대하는 심리감보다는 향후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 앞서지 않냐 이런 우려감도 또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정확한 지적이세요. 주식이라는 것이 뭐 과거의 데이터는 그렇게 썩 중요하지는 않거든요. 네. 결국 이제 미래의 가치를 갖다가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부분들이 이제 주식의 문제고, 미래를 평가한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또한 주식이 어려운 것이겠죠. 오늘 뭐 가장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했던 LG전자의 경우에는 3분기 영업이익이 시장에서는 대략 뭐 한 7천억 원대 중반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평균치를 잡고 있었었는데요. 오히려 8,500억 원이 넘어가는 아주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LG전자의 주가가 장중에 플러스로 돌았었기는 했었습니다만은 뭐 그 서프라이즈에 비하면은 상승폭이 너무 미미하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역시 LG전자의 4분기 실적에 대한 경계감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실적 부담이 있다는 얘기죠. 최근에 이제 LG전자와 관련돼 있는 여러 증권사들의 보고서들을 보다 보면은 재미있는 현상이 나오는데요. 네. 며칠 전에 LG전자 보고서를 제가 한번 읽은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 달 전에 그 증권사 그 애널리스트가 쓴 보고서들을 한 달 만에 이제 다시 발표했는데, 네. 그걸 비교해 봤더니 무려 한 달 사이에 4분기 영업이익을 40%나 축소를 시켰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만큼 네. 4분기 실적이 한 달 사이에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하기에 굉장히 많은 그 부담이 있는 변수들, 즉 대표적으로 환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4분기 실적을 한 달 전에 비해서 40%나 영업이익 기준입니다. 그래서 축소시켰다는 얘기는 그만큼 지금 기업들의 실적 성장세가 스테디하지 못하고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이 심한 부분들은 투자자들에게 불안감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LG전자가 가장 최근에 큰 폭의 약세를 보였던 대표적인 종목이었었습니다. 그러나 또 오늘 이렇게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4분기 또는 내년 1분기까지 전체적인 실적에 대한 어떤 신뢰가 공고하게 구축이 되기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앞으로도 이제 기업 실적에 대한 발표가 계속 잇따를 텐데요. 이런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리라고는 보지 않으시는지요? 어떻습니까? 시기적으로 네. 뭐 오늘 이제 그러한 보고서들 이제 그 위에 뭐 현대차 관련 보고서들도 이제 일부 그 증권사에서 나온 거 보면은 현대차 조정 은 이미 뭐 충분히 조정받았다. 이제는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될 때다 하는 뭐 그런 이제 타이틀을 들고 나온 보고서가 있었습니다만은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기간 조정 자체가 조금 부족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가장 이제 현대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환율인 것 같아요. 뭐 또 철강도 마찬가지고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환율에 대한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환율의 어떤 그 큰 흐름이 지금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고 또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오늘도 그 우리 원달러 환율 흐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최근 며칠 사이에 보면은 굉장히 큰 등락이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네, 1150원대까지 내려섰던 게 엊그제 같은데 다시 1180원대 부근까지 올라왔거든요. 예, 오늘 뭐 네. 장중에는 1184원까지 올라가고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한 변수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실적에 대한 전망이 매끄럽지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널리스트들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변의 펀드 매니저들도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뭐 방송 시작하기 전에 잠깐 뭐 농 비슷하게 얘기를 했었습니다만은 뭐 제가 알고 있는 주변에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라든지 이런 그 운영을 하는 친구들 서로 이제 의견을 교환하다 보면은 다들 자신이 없어해요.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전문가들도 잘 모르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까? 뭐 기껏 네. 이제 지금 굳이 뭐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저희 이제 좀 시쳇말로 밥값은 해야겠거니 그러다 보니 뭐 단타 정도로 그냥 신용만 하다가 하루하루를 지금 보내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대형주들이 지금 스테디하게 어떤 추세를 만들어가는 종목들이 참 드물어요. 어떤 날은 외국인들이 사줘서 또 어떤 날은 기관이 사줘서 그날은 오르다가 또 그 다음 날은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다들 어떤 시장의 메이저라고 하는 주체들 자체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지 못하고 소신을 갖고 있지 못하고 불안해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단기에 추스려지고 어떤 구심점을 찾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조금 벌써 마무리가 되기까지 된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넉넉하게 여러분들 마음을 여유 있게 좀 잡으시고 시장 흐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차근차근 챙겨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중국판 나스닥이죠. 차스닥이 이제 23일에 개장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국내 관련 업종들이 오늘 좀 조금씩 올랐었거든요. 향후에도 이런 네. 주가 흐름이 계속될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네, 그동안 이제 차스닥이라는 아주 중요한 변수를 두고 네. 사실은 이제 뭐 오래 전부터 일부 세력들이 이러한 그 투자 심리를 이용한 치고 빠지기 전략, 테마로 만들고 치고 빠지기 전략들을 많이 구사해 왔었고요.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고 한다면은 이런 차스닥이 가져오는 어떤 국내 시장의 테마 바람이 지속성을 가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나 이제 향후 이 차스닥이 얼마만큼 활성화되느냐 하는 문제들도 좀 짚어보아야 될 것 같고요. 또 중국인들의 어떤 기질적인 특성들을 보면은 차스닥이 또 때 아니게 광풍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거든요. 네, 중국 또 시장, 국내 기업에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그 장과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중국의 어떤 그런 그 벤처 기업들, 중소기업, 벤처 기업들에 대한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 글로벌 자금들이 좀 집중이 될 수 있는 부분들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아시아 쪽에 그 유명한 벤처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제고가 된다면은 국내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도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외국인의 관심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확산이 네.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나쁘지는 않을 텐데 또 부정적으로 보자 그러면은 그러한 외국인들의 자금이 국내 쪽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차스닥 쪽으로 집중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정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장단점이 있는 거고 이 부분은 향후에 조금 더 이제 짚어가면서 체크를 해가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부분들인데 지금 이제 최근에 그 차스닥 관련해가지고 테마주로 국내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대략 한 5개 정도로 압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5개 종목을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제가 극단적인 종목 2가지를 한번 놓고 차트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찰싹 관련 기업들 예. 네, 5개 정도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네. 종목들이 있는지 차트를 통해서 오늘은 분석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관심 갖고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랄게요. 네. 예를 들면 이제 대표적으로 파인 DNC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네. 예, 이 파인 DNC라는 종목도 이제 그 중국의 그 관련 뭐 자회사 상장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움직이긴 하는데 여러분들도 뭐 차트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미 9월 달에 한번 시세가 크게 났었거든요. 네. 크게 났다가 이제 다시 상장일이 앞당겨지면서 이제 지난 며칠 동안 지난주 이후에 이번 주 들어서 반등 추세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미 1차 시세가 크게 나고 거기에서 어떻게 본다면은 메인 세력들은 치고 빠졌다라고 보게 되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뒤처리하러 들어가는 이제 증시에서는 약간 좀 속된 말로 설거지 처리반이라고 하는데 네. 예, 이런 그 뒤처리를 하러 들어가실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그 올라오는 과정들을 보면은 이렇게 많이 빠진 것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반등 차원에서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좀 그나마 흐름이 좀 괜찮다 하는 차트적인 측면입니다. 네. 그 관점에서 본다면 옴니텔 종목이 상대적으로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지난 9월 달에 이 종목은 큰 흐름은 없었거든요. 옴니텔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10월 달 들어서 이미 이제 그 5,000원대 전후에서 상당한 그 기간 조정을 가져왔었습니다. 이런 기간 조정을 통해서 그 매집이 이루어졌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오늘 이제 가장 그 차스닥 관련주 중에서 가장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아까 그 파인 디지털 같은
파인 DNC. 예, 파인 네. DN 죄송합니다. 파인 DNC 같은 종목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차트 흐름이 조금 틀리고 또 매집이 되어 있는 그런 과정들로 보다는 시세가 분산되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접하게 된다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차스닥 관련주에 대한 어떤 테마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접하시게 된다 하면은 아까 앞서서 보셨던 종목보다는 옴니테리 실질적인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테마주 접근하실 때는 반드시 가장 센 종목을 중심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이제 투자의 상식이니까요. 우선 이제 옴니테를 중심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움직이는 대부분의 종목들의 시세에 대해서는 좀 버블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참고로 제가 좀 준비된 하나 중국 중소기업들의 밸류에이션에 관련된 차트를 준비했는데 네. 그거 잠깐 보시면서 마지막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는 이제 빨간색 선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제 우리 시장으로 보면은 코스닥 시장의 기업들의 주가 수익 비율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 증시 거래소 기준으로 보면 약 12배 정도, 그러니까 가치에 비해서 기업이 낼 수 있는 이익에 비해서 주가 수준이 약 12배 정도의 가치로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빨간색 선을 보시면은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80배가 넘어가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우리 증시하고 비교한다면 거의 한 7배 이상 고평가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현재에도 약 40배 수준에 와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증시보다는 한 서너 배 정도 기업의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차스닥에 상당히 과열되어 있는 또는 고평가되어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시장 자체에 대해서 지금 신뢰를 가지고 또 어떤 가치적인 개념에서 접근하는 부분들은 아니고 단지 투기적인 개념, 버블은 상당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투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러한 부분들의 영향을 받고 움직이는 국내 종목들 역시도 어느 정도 그런 투기적인 성향이 강한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 하는 부분들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국내 찰싹 관련 기업들에 대한 향후 주가 흐름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솔로몬님이 갖고 계신 관심 종목을 봐야 할 텐데요. 최근 들어서 지수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업종별로도 차별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어떤 업종 종목을 들고 나오셨습니까? 참 궁금합니다. 네, 요즘 이런 장에서 종목을 추천하는 게 추천이 아니죠? 관심을 가져볼 관심이죠? 만한 종목이죠. 네. 네. 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들을 찾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많은 기업들의 이익 전망 자체가 이제 조금 약화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종목 선정이 사실상 좀 신중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월요일 날 서울 반도체를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다행히 서울 반도체는 그 이후에 조금 올랐어요. 네, 그래서 제가 좀 떳떳하게 지금 앉아 있는데, 그리고 이제 어제는 삼성 정밀화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삼성 정밀화학은 그나마 오늘 또 보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중단기적인 시각을 갖고 가져가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었는데요. 아닙니다. 삼성 정밀화학은 삼성 정밀화학은 네. 지금 시점에서 오히려 빠지면 빠질수록 좋겠다.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은 빠졌을 때 어느 정도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보고 네. 그거를 좀 길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실 수 있다 이렇게 네, 말씀을 맞습니다. 드리는데 네. 서울 반도체는 아닙니다. 서울 반도체는 제가 월요일날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종목의 적정 가치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심한 종목이고 저는 현재 서울 반도체의 적정 가치가 현재 시가총액 자체가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반도체와 같은 종목을 길게 가져가는 그런 전략을 현재 시점에서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다만 이제 서울 반도체의 실적 모멘텀 그리고 이제 사업 쪽에서의 TV 쪽, LED 쪽 부분의 어떤 성장성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단기적인 투자 모멘텀이 존재한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거고요. 또 기술적인 관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 오늘 비교적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주었고 또 여기에서 한 차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은 올라갈수록 차익을 실현시켜야 되죠. 네, 그래서 서울 반도체는 단기적인 관점입니다. 오늘 들고 나온 종목은 미래나노텍입니다. 미래나노텍이요? 네. 네. 사실 이제 미래나노텍에 대해서 오늘 4% 정도 올랐는데요. 이 종목도 역시 IT 관련 부품주입니다. 특히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LG 디스플레이의 주요 협력 업체인데 그렇게 보면은 지금 LG 디스플레이의 흐름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고 네. 또 LCD 산업 자체가 그렇게 희망만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역시 이 종목 자체도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이 상당히 서는 위치죠. 따라서 지금 뭐 그렇게 고민이 필요한 자리 같으면은 여러분들 굳이 뭐 정보력도 약하고 또 투자 어떤 그 매매 스타일이나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갖추어지지 않은 일반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단기로 접근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미래나노텍을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이제 뭐 LG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또 오늘 실적 발표했던 LG 전자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비교적 가치에 비해서는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IT 부품주 가운데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가장 실적 대비 현재 주가 수준이 싼 종목이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최근에 하락세가 약 한 달간 진행된 하락세가 좀 과도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 내지는 어떤 밸류에이션과의 어떤 갭을 축소시키는 형태는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오늘 20일 이동평균선까지 반등을 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60일 이동평균선 지금 제가 차트로 표시하는 약 대략 한 9,000원 선 언저리 9,000원 선 전후 정도 수준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60일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제가 마크를 해놓았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기술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지난 8월달, 9월달에 중요한 그 흐름상의 지지를 해줬던 부분들이 있죠. 네, 바로 이 부분이죠. 공교롭게도 이제 그 9,000원대 언저리 부분이 중요한 하나의 그 과거에 8월달, 9월달에 기술적인 지지 역할을 해줬던 부분들인데 지금은 이제 올라가면은 이 부분이 저항선이 되겠죠. 그리고 이 위치에 공교롭게도 지금 60일 이동평균선이 함께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공략을 하신다 하더라도 9,000원 선 전후에서는 한 차례 차익을 실현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이제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약 한 10% 정도 내외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낙 뛰어난 실적 발표가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중요한 거는 최근에 그 LCD 쪽에 그 패널 가격이 하락하고 좀 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오히려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은 시장 지배력을 더 키워갈 수 있고 또 일본 쪽에 그 신규 공급선이 지금 열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IT 부품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견고한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약 10% 정도의 단기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접근해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IT 부품 관련주죠. 미래나노텍 가치에 비해서 저평가돼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요. 단기적으로는 9,000원 선 부근에서 차익 실현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고수는 해결사를 이어갈 텐데요. 샵 5588 문자 또는 1599-7770번으로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랄게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청원아이스와 함께하는 서울경제TV 개국 1주년 기념 이벤트. 국내 언론사로는 처음으로 세계적으로 저명한 경제 및 파이낸셜 뉴스 정보 미디어 블룸버그 텔레비전과 손잡고 국내에서 독점으로 블룸버그 텔레비전 한국어 자막 방송을 실시하고 있는 서울경제TV. 블룸버그 이벤트 퀴즈에 참여하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응모기간은 10월 9일부터 26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이 행사는 청원아이스 이과수 공기청정기와 함께합니다. 삼성 매직스테이션과 함께하는 서울경제TV 개국 1주년 기념 이벤트. 1000만 가구 이상 디지털 케이블과 아날로그 케이블, 그리고 스카이라이프에서 방송되고 있는 서울경제TV. 우리 지역에서 방송되는 서울경제TV는 몇 번일까요? 거주하시는 지역명과 채널번호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응모기간은 10월 9일부터 26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이 행사는 멀티미디어 슬림 PC, 삼성전자와 함께합니다.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증시 현장이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과 아시아 증시 동향, 그리고 전문가의 발빠른 증시 진단까지 국내는 물론 글로벌 증시의 흐름까지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맞춤형 증시 뉴스. 나우 경제 브리핑과 함께하십시오. 서울경제TV 네, 고수는 해결사를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문자 메시지를 통한 상담을 받아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요, 포스코입니다. 45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20% 정도를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요. 철강금속 대표주죠, 포스코. 어떻게 보십니까? 향후의 전망. 최근 이 정도의 주가 매수 단가라면 현재까지는 꽤 많이 수익을 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거의 한 20% 정도 수익이 나셨네요. 포스코 같은 종목을 보유하시면서 최근 장세에서 이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었다 하는 것은 탁월한 선택이었고 네. 또 축하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부럽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언제쯤 차익을 실현시켜야 되겠느냐 하는 그게 것이 제일 가장 궁금하겠죠. 그렇겠죠. 네. 예. 언제쯤 차익을 실현시켜야 될 것인가. 보통 이제 이러한 경우에 조금 대응하실 수 있는 어떤 스킬이 또 이렇게 빠르신 분이라든지 또는 장중에 계속해서 지켜보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현재 상승 추세 지금 보면은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5일 이동평균선을 계속 지지받으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5일 이동평균선이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밀입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네, 말씀을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이 종목을 가져가신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장기라는 그 관점이 장기라는 기간이 어느 정도를 장기로 하는지 그게 사실은 좀 궁금하거든요. 네. 투자자들마다 장기 개념이 다 달라서 이분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이제 45만 원에 사셨으면은 지금까지 들고 계시는 분이라면은 네. 아마 한두 달을 두고 장기라고 하지는 않겠죠. 네, 예. 그렇겠죠. 그렇다고 본다면은 조금 더 여유를 가지시고 접근을 하실 수 있는데요. 다만 제가 어제도 나와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그저께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철강 업종에 대해서 큰 기대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최근에 그러니까 50만 원대 올랐으면서 실적 발표 때문에 갭 상승을 했었거든요. 지금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갭 상승을 하면서 새로운 신고점을 만들었어요. 대부분 이러한 그 고점 돌파와 동시에 발생하는 갭 상승은 사실상 주가 흐름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네. 따라서 이 갭을 다시 매꾸로 내려오지 않는 한은 계속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은데요. 문제는 이 포스코의 이번 어닝 서프라이즈에 따른 이 효과가 과연 향후에도 이러한 그 실적 모멘텀을 유지시켜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인데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포스코가 실적이 많이 좋아졌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제품 수요가 많아서 아주 많이 팔려서 이런 게 아니라 네. 예전에 작년, 재작년에 들여왔던 철광석이라든지 이런 그 원료들의 그 비싼 원료가 이제 싼 원료로 투입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만큼 이제 원가 부담이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물론 이제 포스코는 원가 경쟁력이 굉장히 강한 기업이고 기본적인 어떤 구조가 아주 좋은 상황입니다. 원가 구조가 굉장히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 원자재의 낮은 단가가 투입이 됨에 따라서 실적이 좋아진 부분들이 있거든요. 또 한 가지 짚자고 하면은 원화가 강세가 전개됐지 않습니까? 원화가 계속해서 원달러 환율이 떨어졌는데 포스코는 바로 이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 오히려 수혜를 받는 회사입니다. 네. 대략 어느 정도 수혜를 받느냐면은 환율 10원 떨어질 때마다 대략 EPS,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이 약 2%씩 올라가는 걸로 지금 추정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환율 떨어진 것들에 따른 수혜 종목, 그다음에 낮은 원자재가 투입이 된 것에 따른 일시적인 그런 그
개선 효과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보다 장기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수요가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불안정하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많이 올라와서 좀 또 그 5일 이동평균선을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보면은 이제 추세의 상당 부분들을 벗어나는 좀 과매수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큰 기대 수익을 가지시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짧게 보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상승시마다 오히려 비중을 축소해 나가시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서 다시 재매수 시점을 잡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제 지금 문의하신 회원님 같은 경우에는 네. 장기로 가져가신다 하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약 50만 원 중반, 약 52만 원, 53만 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현재의 추세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홀딩을 하시고 만약 다시 50만 원 선에 대한 어떤 위협이 생기는 상황이 나온다면은 한 번쯤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것도 저것도 다 무시하시고 싶다고 하시면은 정말 길게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문자 메시지를 통한 종목을 하나 더 받아볼게요. 이번 종목은 남해화학입니다. 2만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비중이 90%나 되신다고 하신대요. 남해화학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렵네요. 남해화학이요. 아니요. 비중이요. 비중이요. 네. 비중이 90% 정도다.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그런 판단에 오류 함정에 빠지게 되는데요. 예전에 남해화학이 워낙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장기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워낙 큰 폭의 상승을 했기 때문에 네. 예, 하다못해 올해 정도만 하더라도 25,000원, 28,000원인가요? 27,600원 올해 3월 달에서부터 거의 한 만 원 이상 빠지다 보니까 이 종목이 이제 거의 다 빠져서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 떨어지면서 사시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작년, 재작년에 이렇게 올라갔던 부분들은 조금 버블이 있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그 남해화학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흐름은 1차적으로는 지금 15,000원대 이 부분에서 어떤 기술적인 저점을 찾은 것 같이 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7,000원대 정도 수준에서 새로운 상승 돌파를 위한 어떤 매물 소화 과정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지금 60일 이동평균선에 의해서 저항을 받고 있듯이 추세적인 그 상단 추세 저항선에서도 저항을 같이 받고 있는 위치에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당연히 17,000원대 전후에서 기술적인 저항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고요. 이 종목이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할 겁니다. 우선은 17,000원대에 놓여 있는 기술적인 추세를 돌파하는 흐름들, 그리고 또 6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와야 된다는 것은 뭐 필연적이고, 또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런 추세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지난 8, 9월 달에 형성되었던 중요한 마디가 있죠. 지금 제가 표시하고 있는 이 18,000원 선. 그러니까 적어도 떨어지는 과정에서 18,000원 선이 약 2개월 정도 지지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그러다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올라갈 때는 역으로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격대거든요. 18,000원 선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저항을 돌파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적어도 이 저항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할 겁니다. 첫 번째는 실적이 좋아져야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수급이 좋아져야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실적이 좋아져야지 또 수급이 좋아진다라는 뭐 그런 논리를 이렇게 계속 연결하다 보면은 뭐 끝도 없게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차트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신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거래량이, 밑에 제가 표시하는 거래량 부분이 거래가 너무 적어요. 이 정도 거래량 가지고는 강한 모멘텀으로 작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적어도 오늘 거래량이 약 한 35만 주 정도 거래됐는데요. 물론 35만 주가 적은 거래량은 아닙니다만은 최소한 100만 주짜리 거래 이상이 연속적으로 터져 나올 때 비로소 이 17,000원대 돌파하고 18,000원대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까지 단순한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 이상의 의미는 가지기는 어렵다. 다만 향후에 어느 정도 15,000원대에서의 1차적인 어떤 그 바닥권에 형성된 심리는 작용할 것 같고, 거래량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18,000원대 돌파한다 하더라도 이 종목이 지속적인 상승을 할 수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종목의 밸류에이션 자체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이 남해학 같은 경우에 올해는 수출 부분이 감소하는 것이 가장 큰 영향으로 인해서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뭐 올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에 그럼 얼마만큼 좋아질 것이냐 하는 부분들인데 내년에 좋아진다 하고 지금 전망을 많은 보고서들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PS 기준,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 기준으로 보면은 한 주당 이 주식 한 주당 만들어낼 수 있는 이익이 1,000원이 채 안 돼요. 그렇다면은 지금 1,000원도 안 되는 이익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가가 2만 원 이상의 가치를 뭐 적어도 20배 이상의 평가를 받아야 되느냐라고 본다면은 성장성이 그렇게 앞으로 뛰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시점에서 20배 이상의 평가를 해줄 수 있는 이유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한국 시장 전체적으로 평가받는 것도 약 12배밖에 안 되는데 이 종목이 20배 이상의 평가를 받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고 본다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따라서 18,000원대 돌파한다 하더라도 2만 원 선 위로 크게 올라가기는 어렵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도한 비중은 반드시 올라갈 때 줄이는 것이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18,000원 위에서부터 2만 원 선 사이에서 1차적으로 비중을 조금 낮추실 것을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비중은 어느 정도나 일단 축소를 좀 해보면 좋을까요? 지금 매수 단가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만 원 정도 되시나요? 네. 2만 원에 90%의 예, 비중을 거의 갖고 계신데요. 네. 시장 상황만 좀 지원해주면은 뭐 크게 손해 안 보시고 조금 빠져나오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된다면은 만약에 어느 정도 가까이 와서 내가 뭐 이 정도는 공부했다, 수업료 냈다, 셈치고 정리하겠다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신다면은 저는 과감하게 다 정리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다른 종목, 좋은 종목으로 좀 교체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해서 종목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샵 5588 문자 1599-777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종목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고수의 대박 컨설팅의 주인공은 어떤 분이 되셨을까요?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어디서 전화 주셨습니까? 대전요. 네? 대전. 대전이요. 반갑습니다. 네, 네, 고수의 대박 컨설팅 자주 보시나요? 네. 네,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습니까? 삼성중공업하고요. 삼성중공업하고요. 예, 한국가본하고요. 네. 죄송합니다. 감기 걸리셨나 봐요. 네. 지금 날씨가 많이 추운데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나요? 네. 네. 그 한국가본하고 그리고 우리 ETI요. 우리 ETI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을 좀 여쭤볼게요. 예, 삼성중공업은 31,500원요. 네. 20%. 20%. 우리 ETI 1,200원에 20%. 1,200원에 20%의 비중으로 우리 ETI를 갖고 계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한 종목은 한국가본은 네. 10,000원에 10%요. 그러면 현금 비중은 한 50% 정도를 갖고 계신 거네요. 아니, 다른 거 있는데요. 네. 다른 거는 좀 괜찮은데 이 세 개가 골치가 아파가지고요. 그러시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솔로몬님과 잠시 이야기 나눠보시겠어요? 궁금하신 네. 점 있으시면 여쭤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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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조금 전에 제가 진단하는 내용들을 좀 들으셨나요? 예, 예. 네. 저는 사실 방송 어제도 그랬는데요. 방송 끝나고 돌아가면서 많이 후회가 되더라고요. 예. 예, 지금 이렇게 종목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한테 네. 제가 좀 희망적인 얘기를 못 해드리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예. 그래서 내가 뭐 굳이 그렇게 좀 힘들어 하시는데 거기에 네. 또 힘을 보태주지 못할 망정 그냥 너무 고지곳대로 얘기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후회가 들더라고요. 어차피 주식은 아무도 모르는 건데 예. 좀 희망적인 부분들을 얘기를 해드리고 진단을 해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냥 속이 상하시더라도 그냥 제 생각대로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조금 희망적인 부분을 조금 포장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 저도 지금 손절매를 할까 말까 하다가 예. 망설였거든요. 네, 예. 그래서 또 다른 종목을 내가 팔고 나면 꼭 오르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이게 저점일 것 같아가지고 계속 갖고 있거든요, 지금. 네, 예.
네, 그렇다면 저희 고수의 대박 컨설팅에서는 조금은 냉정할지라도 네, 투자자분께서 손실 보시지 네. 않을 정도로 말씀을 네. 해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전화 네. 끊고요. 자세히 네. 들어보시기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일반적인 심리가 네. 좋다고 얘기를 해서 나중에 나빠지면 그냥 잘 넘어가는데요. 나쁘다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중간에 팔았다. 그러면 두고두고 욕을 먹기 때문에 사실은 늘 좋은 쪽으로 얘기하는 게 사실 좋습니다. 근데 네, 판단은 시청자분께서 하실 테니까요. 네. 네, 솔모님께서는 소신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세 종목 말씀을 하셨는데 네. 먼저 삼성중공업이요. 한 종목은 좀 기대를 해보게 되고요. 네. 한 종목은 좀 정리를 하시는 쪽이 좋을 것 같고, 한 종목은 약간 중립적인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삼성중공업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은 뭐 최근에 지난 그 8월 달에 상당히 기대를 많이 모으고 아주 좋은 호재에 의해서 올라왔다가 옆으로 행보하면서 이게 더 올라갈 신호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다가 본격적으로 무너지면서 정말 많은 투자자들을, 개인 투자자들을 아프게 했는데요. 뭐 조선업황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는 것은 뭐 다들 잘 아시는 상황이 됩니다. 삼성중공업이 조금 그 조선업종 중에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가지고 있는데,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은 삼성중공업이 이 해양 플랜트 시장 쪽에서는 약간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고, 또 3분기, 4분기까지 실적이 적어도 다른 조선업종 주가의 다른 조선업체들에 비해서는 좋은 쪽으로, 유일하게 개선되는 쪽으로 지금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중공업은 당분간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 흐름을 더 이어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현재 가격대 기준으로 보면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전체적으로 그 해운업황이라든지 또는 그 조선업황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가운데 삼성중공업은 컨테이너선 제조 쪽에 조금 비중이 높아요. 특히 이 컨테이너선 쪽이 상대적으로 좀 업황이 안 좋은데, 이 부분들 때문에 조금 고전을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다른 조선업체에 비해서 3분기, 4분기 양호하다,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좀 내년까지는 실적이 어느 정도 무난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EPS가 약 한 3,700원대 정도 나오는데요. 3,700원대 정도라면 뭐 시장보다도 적게 평가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어떤 그 밸류에이션과의 갭을 메우러 가는 그런 흐름들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차트상으로 보면 적어도 지금 20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저항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워낙 장기 이동평균선하고의 괴리가 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러한 괴리를 축소하러 가는 흐름들이 나올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뭐 예를 들면 25,000원대 좀 스테디한 모습이 며칠 나온다면은,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단기적인 관점이라 하더라도 뭐 한 28,000원 내지 29,000원 선 정도까지 제가 표시하고 있는 요 정도 라인이 중요한 기술적 마디가 될 것 같고요. 이 정도 수준까지는 어느 정도 반등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고객님이 매수하셨다는 31,500원까지는 미치지는 못하겠지만은 충분히 기술적으로 현재 시점에서는 대략 한 15% 내지 많게는 20% 정도 선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보자 하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올라오면은 대신 비중을 줄이시거나 정리를 하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네. 예, 두 번째 우리 ETI 보겠습니다. 네, 우리 ETI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 8,92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네. 이 종목 역시 조금 손실을 보고 계시거든요. 네, 우리 ETI를 1,200원에 사셨네요. 1,200원 본전에 팔기는 조금 버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IT 부품주들이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ETI도 지난 9월 중순부터 10월 초까지 워낙 가파르게 떨어졌다가 최근에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데요. 현재 실적 기준으로 보면, 현재 실적입니다. 현재 실적 기준으로 본다면은 우리 ETI도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9,500원 선에서 10,000원 선 정도의 기술적인 저항은 제법 많이 좀 심하게 작용할 것 같고요. 지금 그 주봉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9,000원 선 전후가 지금 꺾여서 내려오고 있는 그 5주 이평선
이런 부분들이 기술적으로 상당히 저항으로 작용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봉상으로도 그렇고 지금 일봉상으로도 그렇고 20일 이동평균선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 가격대에서 탄력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현재 실적 기준으로는 저평가되어 있는데 문제는 올해까지 좋은 실적이 내년에도 이러한 성장 추세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올해 정도의 실적에서 멈춘다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현재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프리미엄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반등 심하다. 우리 ETI는 정리를 하시라. 조금 부정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한 10% 남짓한 손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반등이 나와서 한 9,500원 선 정도 되면은 만약에 제 기준으로 본다면은 저는 한번 20% 비중이시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다 하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국카본인데요. 네. 네, 10만 원에 10% 정도, 만 원에 10% 정도 매수를 하셨네요. 네. 예. 이 종목은 향후 어떻게 보십니까? 그나마 네. 한국카본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인 시각을 네, 갖고 긍정적인 계시군요. 말씀을 네.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기본적으로 이 회사도 회사 내용에 비하면은 상당히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모멘텀도 있는 것 같아요. 이 회사가 주로 이제 하는 사업하는 것 중에서 이제 LNG 저장 탱크를 만든다거나 또는 최근에 이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그 저상 버스라고 해가지고 네. 높이가 굉장히 낮은 버스 있죠. 요즘 시내 버스들도 그런 게 가끔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 저상 버스 쪽에 이제 사업에 진출을 해서 이 부분에 그 일부 부품을 제조하거나 또는 엔진 쪽이나 트랜스미션을 그 조립하는 그런 쪽으로 좀 사업을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저상 버스 사업 쪽이 약 11월 달에 본격적인 양상 체제로 이제 진입을 할 것이다 하는 이제 그 보고가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모멘텀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또 실적도 내년까지 양호한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지금 보면은 기술적으로 10월 달에 쌍바닥을 만들어가는 형태인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보면은 약 6,000원대 후반 부분에서 기술적인 쌍바닥을 만들어가는 보면은 최근에 그나마 또 보시면은 거래량이 완만하게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아주 큰 폭은 아닙니다만은 완만하게 증가를 하면서 계속해서 상승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이 종목은 지금 약 6,560원을 저점으로 저점을 확인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또 장기간 하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도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사신 단가가 10,000원인데 이 10,000원까지는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1차적으로는 한 7,500원대 내지는 8,000원대 선에서 1차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차후에 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저희 서울경제TV 게시판에 남겨주시거나요. 또 다시 전화 한번 주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솔로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고수 서바이벌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저명한 펀드 매니저인 앤서니 볼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매수한 단가를 잊어라. 자, 자기가 매수한 값에 전전긍긍하는 심리가 오히려 투자에는 부정적으로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일 텐데요. 인내가 성공 투자의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고수 서바이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